근데 여러분 의외로 그렇게 안 물어보는 게 나아요. 면접 자리 같았어요. 진짜 너무 멋져. 안녕 여러분, 가이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소개팅! 요즘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DM으로 소개팅 관련된 거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소개팅에 철이 왔구나 왔어. 소개팅 성공하는 방법. 제가 소개팅이 사실 좀 반쪽짜리예요. 왜냐, 소개팅을 안 하진 않았는데 거기에서 성사돼서 사귀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은근히 좀 낯을 가리나 봐요. 그렇지만 소개팅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듣고 성공 노하우들 제가 주변에 고수처럼 많이 풀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늘 소개팅 필승 전략, 그리고 우리가 전략 중에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이건 꼭 하고 오자 하는 것들을 좀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메이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뷰 핑크 미백 토너로 피부결을 좀 정리를 하고, 맑고 뽀얗게 갖고 좀 미백 기능성 피드라네요. 에센스 피치포포 양배추 추출물을 진정에 되게 좋다고 하던데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아누아 피치 77 나이아신 인리치 크림. 요즘에 나이아신이 되게 핫하더라고요. 첫 만남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부터가 되게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대부분의 분들이 알아가는 단계니까 되게 많은 거를 물어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그렇게 안 물어보는 게 나아요. 첫째 날은 많이 물어보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은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 나랑 같이 있는 그 시간이 재밌다. 다음에 얘랑 또 놀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첫인상이니만큼 그런 인상을 심어주고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그냥 이 사람이 편안해 할 만한 그런 질문들을 좀 찾아서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눈치를 봐가면서 분위기가 좋아야지 두 번째 날로 무조건 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소개팅을 했었는데 분명히 괜찮은 사람 같았거든요. 쌍쿠션 톤업되고 좋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분명히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머리로는. 그랬지만 뭔가 소개팅을 하고 집에 오는 길에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뭔가 끌리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불편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고 싶고 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되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만 면접 자리 같았어요. 일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그분은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긴 했거든요. 근데 저희 일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게 되고, 취미나 취향 같은 것도 물어보는 게 제 기분일지 모르겠는데 뭔가 평가를 받는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음악 같은 거 어떤 거 좋아하냐 했는데 순간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순간 있어 보이는 대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순간 팝송을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저는 박진영의 피버, 성시경, 장혜진 좋아하는데 아니 그런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확 오픈을 하고 보여주는 것보다는 뭔가 내가 나를 자꾸 꾸미고 있더라고요. 포장을 막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너무 불편하고 내가 나로 다가가지 못하니까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치킨 먹고 싶더라고. 이 이야기를 이제 남자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메이블린 톤업 크림 같은 느낌인데 딱 붙는 톤업 크림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번에 신상품이라고 하는데 편하게 바르기 좋았어요. 진짜 가볍고 내추럴 커버. 그래서 집 근처에서 카페 갈 때 되게 좋았어요. 아무튼 남자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본인들은 더 하다는 거예요. 뭔가 남자로서 내가 괜찮은 남자라는 거를 보여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든대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쉬고 싶고 그랬다고. 이게 소개팅이라는 게 사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고 물어보는 뭐 질문도 진짜 많이 하고 하지만 누구 하나 진정성 있게 막 진실 얘기하거나 하지 않기도 하거니와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스럽겠다. 그렇다고 또 첫 자리에 좀 멋져 보이고 싶은 자리에 박진영 피버와 허니쇼에 말하기에 좀 그렇잖아요. 그분도 나한테 말하기 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막 너무나 많은 평가 관련된 질문들은 안 하는 게 좋고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게 좋다. 그리고 여러분, 소개팅 나와가지고 연애 어떤 스타일이냐 뭐 이런 거 물어봐도 다 다정한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귀어보면 그렇게 다정하지 않은 편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날은 되게 재밌는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러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재미있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연애 프로그램을 진짜 많이 보거든요. 돌싱글즈야 요즘에 또 나는 솔로가 엄청 핫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솔로랑 이렇게 보는데 공통점을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진짜 얼마나 많이 봤는지 아시겠죠? 몰표를 받거나 인기가 많은 분들의 공통점을 찾았는데 여자분들은 반응과 리액션과 감정적인 그런 것들이 많아요. 남자분들이 그런 거를 좀 편안하게 느끼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혹시 돌싱글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돌싱글즈에 하림하고 소라 그 두 분이 나와요. 그래서 그 두 분이 한 남자를 마음에 둡니다. 그래서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 남자는 하림이라는 분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둘이 약간 커플같이 되는 것까지 제가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소라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되게 좋은 회사 다니고 리치 언니에 되게 화려하게 생기고 엄청 예쁘고 뭔가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스타일의 화려한 언니예요. 진짜 너무 멋져. 근데 거기에서 남자분들이 크게 이렇게 관심을 많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는 그게 좀 의아했어요. 저런 사람이랑 연애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이 다가가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관찰을 해봤죠. 그랬더니 그 소라라는 분은 이야기에 감정적인 게 많이 없어요. 억양이 많이 변하지도 않고 표정이 막 많이 변하지도 않고 얘기를 해도 좀 정보적인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감정적인 얘기보다는 이렇게 웃거나 하는 부분도 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감정적인 표현이 많이 없어요. 그 반면에 하림이라는 그 분은 약간 감정 기복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좀 아닌 것 같다 하면 얘기 그만할게 하고 이제 가시기도 하고 근데 엄청 잘 웃고 감정 표현이 되게 많아요. 울기도 많이 울고 웃기도 많이 웃어요. 근데 남자분들이 끊임없이 그분한테 대시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 정말로 연애 시장에서는 중요하다.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이게 연애에서는 내 감정을 온전히 받아줄 사람을 어떻게 보면 찾는 건데 표현도 많이 없고 그러면은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수 있는데 얘가 진짜 괜찮아. 내가 남자면 얘랑 결혼했을 것 같아. 근데 연애 그 첫 삽을 뜨는 게 쉽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진짜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이제 그런 친구들을 연애하면 좀 오래 연애하고 좀 그렇기는 하지만 자기의 매력을 보여주기까지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밖에서 까마귀가 왜 이렇게 울지? 까마귀 정리 좀 하고 올게요. 근데 안 해본 사람들한테는 그 감정적인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리액션 오 이런 걸 눈을 좀 크게 뜨거나 눈썹을 쓰거나 웃어주거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도움이 된다. 신바랑 만난 썰 관련돼서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는데 저희가 누나 동생으로 되게 오래 지냈다고 했잖아요. 학교 동기로 되게 오래 지내다가 한 7년 만에 만났나 봐요. 엄청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됐는데 신바가 그날 늦었어요. 심지어 신바가 예약해놓은 식당이 예약이 뭐가 안 돼가지고 청담동에서 저희 만났었는데 청담동의 레스토랑을 막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식당을 잡아가지고 제가 앉아있는데 그런데 또 늦었어. 그래서 거기서도 조금 오래 앉아있었거든요. 멀리서 신바가 이렇게 오는 게 보이는데 헐레벌떡 막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신바를 보자마자 두 발로 걸어오니? 물어보러 오지 않고 어디 늦은 주제 앞을 보면서 두 발로 걸어오냐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웃었죠. 웃고 분위기가 좋아져가지고 그날부터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신바는 그때 저를 만나러 오면서 좀 긴장했대요. 근데 막 이게 여자로서 그런 긴장이라기보다는 신바가 낯을 되게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온다. 그게 좀 긴장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바를 보자마자 걸어오니? 이렇게 해가지고 신바의 마음이 팍 풀어졌대요. 그때 그 누나 맞구나. 대학교 때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약간 제가 좀 재미가 없지만 이렇게 유머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유머로 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좀 긴장되거나 그런 걸 풀어줄 수 있는 장난? 위트? 이런 걸 좀 쓰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써본 방법 중에는 이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정중한 분위기, 포멀한 그런 분위기보다는 그 자리를 좀 편안하게 만드는 것도 저는 정말 완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하거든요.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소개팅을 여러분이 처음 하러 간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보다 준비할 게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개팅 그냥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할 거리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기 전에 내 일에 대한 뭐 그런 얘기를 뭐
엄청나게 좀 준비하고 뭐 정리하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근데 나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말할 만한 소재거리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남자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 같은 여자 스타일이 뭐냐 하고 물어봤어요. 센 여자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얘기가 뚝뚝 끊기는 사람? 리드를 내가 다 해야 되면 너무 힘들고 그냥 이 연애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대요. 근데 그게 우리가 나빠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 할 얘기가 별로 없어. 처음 만난 사람이랑 뭔 얘기를 해요. 갑자기 돌싱글자 이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세상이 굴러가는 얘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거리를 초로록이라도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가서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소개팅을 하고 와가지고 첫날 너무 힘들었다면서 공부를 한다. 나에 대한 공부, 셀프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심심하게 사는 것 같다면서 취미를 해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남자분들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은 게 취미가 되게 삐까번쩍하고 멋지고 우리가 이걸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혼자 있을 때 친구들이랑 술 먹고 그런 것보다는 나만의 스트레스를 잘 풀 수 있는 그런 수단이 하나쯤 있는 게 좀 멋져 보이긴 하잖아요. 플러스 알파적인 것도 있고 뭔가 나랑 공감대도 쌓을 수도 있고 되게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또 거창하면 좀 그래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립에 약간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눈에 음영만 조금 더 줄게요. 이거 진짜 마르고 닳도록 쓰네요. 에르시 듀오 아이 팔레트. 처음 만난 사람한테 공감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진짜 공감이 뭔지 약간 이거에 대해서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다 하고 생각을 했던 게 유튜브에서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본 프로그램 중에 1대5 소개팅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한 명이고 여자가 한 명씩 들어와서 소개팅을 하고 남자가 버튼 이런 걸 누르면 다음 여자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자는 이게 1대 몇인지는 모르고 그 중에 마음에 들면 스탑을 해서 이 사람이랑 시간을 길게 보내는 거죠. 때 어떤 여자분 한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인상 깊었던 게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여자가 말 잘 통하고 다정한 사람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자분이 저는 근데 그렇게 다정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화면에 비친 저를 보니까 제가 인상을 쓰고 있더라고요. 뭐야. 저것도 이제 거기에서 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표정이. 그 버튼을 누르고 전 나갔겠죠? 근데 그 여자분이 맞아요. 근데 이게 표현을 한다는 게 저는 마음이 있어도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표현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연애할 때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쉽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 돋았어. 와 진짜 이 사람은 내가 만나고 싶다. 내가 사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쩜 이렇게 말을 예쁘게 잘하지? 이런 정도라면 진짜 다시 안 만나볼 수가 없겠다. 애프터가 없을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거기에서 멈췄어요. 소개팅을. 그래서 그분과 이렇게 짝이 매칭이 돼서 뭐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와 진짜 한 수 배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만 보기 아까우니까 제가 그 링크 적어놓을게요. 고정 댓글에다가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소개팅 나가기 전에 아니면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한번 참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고수들이 많더라고요. 립을 이번에 3CE에서 가을 신상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광고는 아닌데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짜잔! 종류별로 다 써봤거든요. 제가 요즘에 진짜 제일 잘 쓰고 있는 게 휘브레드. 저는 이런 쨍한 컬러를 좋아하거든요. 엄청 쨍한 레드예요. 오늘 이거를 바르려고 눈화장을 조금 옅하게 했습니다. 레드에서 진짜 살짝 핑크가 들어간 그런 레드예요. 그래서 완전 웜톤은 아닌데 풀 레드를 바르고 싶다. 그렇지만 나는 또 완전 쿨톤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또 완전 웜톤도 아니다. 딱 이런 분들 바르기 너무 좋은 컬러입니다. 부담스럽기 직전에 쨍한 느낌? 그렇다고 레드의 느낌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저희 요즘에 최애 컬러입니다. 가을 립이라서 뮤트한 톤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안에서 쨍한 컬러가 저는 좋아가지고 뽑아보았습니다. 색깔 진짜 예쁘잖아요. 립. 너무 마음에 드는 립입니다. 요즘에 엄청 잘 바르고 다녀요. 제가 주변에 소개팅 고수들 물어봤는데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가 한 그런 매너들이 뭐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저도 조금 놀랐는데 휴대폰
휴대폰 자주 보는 거 있죠. 그게 진짜 싫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한테 예의를 안 차리려고 한 게 아니고 뭐 지루해서도 아니고 우리 습관적으로 휴대폰 보지 않아요? 저 진짜 습관적으로 휴대폰 보거든요. 나는 습관이어서 잘 모르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듣고 모르던 사실이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진짜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걸 꼭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이 습관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소개팅 하기 전에 카톡 많이 하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카톡 많이 해서 내가 잘된 소개팅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도 만나기 전에부터 너무 막 적극적인 느낌을 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실 거죠? 그럼 여러분, 저는 오늘 아주 가벼운 메이크업을 마무리하고 깜빡할 뻔했다.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려야 돼요. 애프터 받았을 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확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진 않지만 나는 이 사람이 확 마음에 들었어요 했을 때 필살기까지는 아닌데 첫 번째 나갔을 때 그 옷 스타일 있잖아요. 조금 많이 다르게 하고 가셔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써본 방법. 그러면 되게 색다르고 다음 번이 궁금해서 애프터에서 또 3프터로 가는 경우도 덜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손도 많이 들고 좀 피곤해. 그렇긴 하지만 그냥 나가는 것보다는 스타일을 많이씩 바꿔서 두 번째를 나가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로 소개팅 잘 하시고요. 선선한 가을 날씨에 스산한 마음을 꽉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개팅 흥썰들 있죠. 잘 됐다. 나의 필살기들 있으면 조금 나눠주고 가세요. 소개팅 처음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좋은 그 팁들을 알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개팅 잘하고 오세요. 안녕.